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10년간 병역 비리가 오히려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10여 년간 병역 의무를 불법적으로 피해서 적발된 인원이 6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 조절이 가장 많았는데요.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늘리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수술,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위장의 경우 지난해 24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4배나 늘었습니다. 현재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단은 뇌전증 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 래퍼와 법조인 자녀까지 10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처럼 병역 면탈 의혹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무너진 병역 비리,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개묘년 새해 지역의 단체장을 연결해서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주수 의성군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북부권 10개 시군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역시 신산업 유치가 될 텐데요. 경북도청이 이전했던 2016년 이후 경북 13개 시군 군부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천군의 사례가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유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경으로 좀 가보죠. 자, 문경에서 올해 한 해 화두로 바로 유치를 내세웠어요. 네, 문경시가 원래 하두가 유치인 까닭은 원래 문경이 3개 기관을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첫 번째 기관은 이제 경북 농민사관학교입니다. 네. 원래 7월 1일자로 군의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현재 군의군 효령면에 위치해 있는 경북 농민사관학교가 본회 시군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 농민사관학교 유치 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이 문경입니다.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표명한 곳이 경북의 22개 시군 가운데 군의를 제외한 22곳 가운데 문경이 유일합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어쩌면 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관은 문경시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는 청년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를 하고 또 거주하게 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시키는데요. 네. 경북에서는 경산의 경우 대구와 연담화된 지리적인 특징 외에도 20군데에 육박하는 4년제나 2년제, 3년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이 대학생들이 지역 내내 어쩌면 큰 손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경시는 지금 숭실대 문경 캠퍼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등 대학교 두 곳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하겠다. 세 번째 한국체육대학교 유치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유치 올해 신년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경산에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20군데 육박해요? 한 4년제, 2년제, 3년제 대학교를 총 합치면 한 16,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네. 그래서 학원 도시라고도 불리기도 그렇습니까? 하니까. 경산이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유치 가운데 경북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농민사관학교라는 곳,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네. 지금은 군의군 효령면에 위치해 있고요. 2012년에 조성이 됐는데 말 그대로 농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네. 청년 농민 양성의 산실로도 여겨지는 곳인데 2021년 말까지 23,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을 했고 지난해에는 64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청년 농부 1,700여 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예. 경북도가 올해 이제 도정 역점 시책 중에 하나로 농업 대전환을 선언을 했는 만큼 앞으로 청년농 육성이라던가 스마트팜 보급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네네. 한 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00여 명의 청년 농부를 양성했다. 네. 이 말은 이들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꽤나 많은 이 학생들이 이 문격에 상주하겠네요. 만약에 이제 옮겨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문경시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문경시가 내세우고 있는 이 경북 농민사관학교 유치의 당위성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경북도의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들, 산하 공공기관들 이런 곳들이 총 65곳인데 네. 도내의 10개 시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기관들이 없는 곳이 바로 문경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까닭으로 더 열심히 유치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예. 문경시는 일단 지난 6일 날 농민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농민사관학교의 문경 건립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모든 역량을 모아 유치활동에 나서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시는 이제 디지털 혁신 농업 도시 조성 사업을 그 농정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경시가 이제 농민사관학교를 유치에 성공을 하면 앞으로 미래 스마트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 그리고 또 시부에서는 유일하게 도단위 산하, 직속, 공공기관 등이 없기 때문에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농민사관학교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 예, 말씀 들어보니까 유치만 한다면요, 나쁜 점은 없네요. 예, 좀 장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자, 이제 농민사관학교 이전, 군의군이 이제 대구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어디든. 예. 자, 이게 도단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의 입장 계획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되나요? 예. 제가 서두에 이제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 때문인데, 네. 사실 경상북도는 농민사관학교를 이제 도청 신도시 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라고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미 지난해에 이와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경시의 이러한 유치 계획과는 별개로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인데요. 예. 조금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그런 거네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농민사관학교 이전과 건립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청사 설계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로도 지금 1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 그 계획은 현재 도청 신도시에 보면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은 지금 청사를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의 계획은 유통교육진흥원의 청사를 도청 제2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호명면 금능리 일대에 신규로 건립을 하고 이곳에 이제 농민사관학교도 같이 이제 뭐 사물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이제 문경시의 유치 계획이 전혀 무의미해지게 됐다. 뭐 이런 뜻으로도 뭐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경북도에서는 이제 도청 신도시로 이전시킬 이런 계획 이미 많이 진행이 됐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문경시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계획에 넣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슬러 좀 보면 예. 지난해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도지사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문경에서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뭐 농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여러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사관학교 이전 부분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건의사항을 수용을 하면서 통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것들이 이제는 뭐 유치 확약으로 조금 확대된 모양새라고 하거든요. 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이건 뭐 확실히 하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와전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문경시가 유치전에 나서게 된 거고. 예. 이 농민사관학교라는 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60개가 넘는 많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로 뭐 캠퍼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가 도내에 각 시군에 산재에 있는 뭐 대학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업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을 운용을 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은 이제 경북도의 면적이 국토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 들어설 농민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세미나실 정도 수준의 사무공간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 도는 각 시군의 대학, 뭐 직업교육센터 이런 곳들과 연계를 해서 청년농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방안으로 이전 후에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지금 세워뒀거든요. 지금은 군위에 있는 여기는 이제 별도의 캠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다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실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있는데.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뭐 치우쳐져 있는 어느 권역별로 경북의 경우는 뭐 면적도 넓고 이러니까 뭐 동해안권 혹은 뭐 남북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가 그 이쪽에 이제 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것 공간은 이제 사무 공간 주로 이제 뭐 업무라든가 아니면 뭐 단순한 이론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강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각 지역에 산재에 있는 뭐 대학들 혹은 뭐 말씀드렸던 직업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이전한다고 해서 뭐 인구 늘리기 효과 뭐 이런 거는 좀 힘들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와 문경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해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신도시로 이제 농민사관학교가 이전을 하게 돼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재배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간도 아니고 주로 이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일단락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대학 유치에 올인을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문경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경시에서도. 뭐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농민사관학교 유치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할 부분은 아닐 것도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요. 일정 부분 이제 교통 정리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의욕적으로 나선 만큼 문경시에 대해서도 사실 서운할 테니까요. 유치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문경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당근도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사관학교 이전 이후에 뭐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한다거나 혹은 직업교육기관과 연계를 했을 때 문경에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경도 이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해프닝으로 일단락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게 이 나머지 대학 두 군데 유치한다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체대하고 숭실대 문경 캠퍼스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자 이번에 이제 신현구 문경시장 신년사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먼저 이제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과 관련한 부분은 뭐 신영국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경에 위치해 있는 문경대와 숭실대를 통합을 하고 문경대에 이제 지금 위치해 숭실대 문경 캠퍼스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도 해소를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달 10일 문경시와 문경대가 숭실대 문경 캠퍼스 설립을 위한 공동노력 합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 합약서에는 문경대가 숭실대학교와의 통합에 동의를 하고 또 문경 캠퍼스 설립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문경시와 문경시의회 등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때 문경대학교의 경우에는 숭실대와의 통합을 찬성을 했다가 한때 다시 반대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또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고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있었는데 예. 이제 숭실대와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에는 문경대도 지금의 위기,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합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문경시는 통합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숭실대와 문경대 간의 합의각서 체결까지도 올해 내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자, 문경시와 문경대는 통합하겠다. 숭실대와. 네. 자,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있는 건데 혹시 숭실대 측의 입장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뭐 찬성이다 아니면 뭐 유보다 생각 중이다 반대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숭실대 얘기는 그렇고. 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자, 지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는데, 자,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과연 문경시의 꿈처럼 한국체육대학교가 이전이 가능한가? 그게 제일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한 체대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 이전 결정이 선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체대는 국내 유일의 체육 특성화 국립대학교입니다. 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대학교인 만큼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정이 선결돼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문경 말고도 충남의 홍성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체육진흥공단을 유치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체육대학교니까 이제 소관부서가 교육부인데 교육부는 아직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문경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뭐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기관 뭐 이렇게 한 700여 명으로 구성된 문경 이전 한체대 문경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시민 3만 7천여 명이 서명한 이전 청원서도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기관들, 뭐 국립기관들을 포함하는 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현재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요. 그래서 문경시는 앞으로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전 당위성 건의 등 본격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수도권에 있는 두 곳의 이 대학교, 물론 한 곳은 통째로 이전을 하는 곳이고 또 한 곳은 통합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인데 특히 한 체대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의 또 경쟁도 아까 충남 홍성이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문경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문경은 일단 경북 23개 시군 그리고 대구까지 포함했을 때 대구 경북을 통틀어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하면 수도권 전역까지 2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내년 연말 완공되는 중부 내륙철도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구간을 통하면 수도권 어디든 1시간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작년 연말에 문경 김천 내륙철도 연결이 확정됐는데
현재 공사 중인 남부 내륙 철도를 통하면 이제 문경은 국토 어디든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지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예.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세계 군인 체육대를 개최한 이력도 있습니다. 흔히 상무부대라고 알려진 국군체육부대가 2013년에 이전하면서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 각종 종목의 전지 훈련지로도 각광받고 있고요. 예. 뛰어난 도로망, 철도 교통망, 그리고 잘 다져진 체육 관련 인프라 등 강점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 계획과 맞물려 이제 문경시와 경상북도 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탠다면 한 체대 이전과 같은 유치와 같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23년 새해 지역의 단체장을 연결해서 신년 인사와 함께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군 김주수 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의성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MBC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군수 김주수입니다. 개묘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자, 의성은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대구 경북 신공항 유치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큰 틀에서 보면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K2 군공항 이전은 지난해 8월에 국방부와 대구시에서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또 민항은 국토부에서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신공항 건설과 또 후적지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금년 2월 통과를 목표로 모두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의성군 또 이제 항공물류나 또 항공정비, 관광단지 등 여러 가지 이제 공항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이나 이제 이주 주민에 대해서 이제 현실성 있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동 합의문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이주민들 대책 좀 꼭 좀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던데. 네.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그 대구시나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다소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네, 그분들 그렇습니다. 잘 좀 보듬어 주시고요. 자, 군수님께서는 이제 성공적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우선 그 대구 경북의 또 시장님, 지사님하고 의장님께서 서명하시고 군의 구민, 의성군민 모두가 이렇게 합의한 공동 합의문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새로 신공항은 군의 소보와 의성 비안 두 개의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고 대구 경북 협조가 필요한데요. 현재 군의 경우에는 밀양 그 터미널이나 용해 관사가 이미 이제 군의 지역에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의 대구 편입도 이렇게 이제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성의 경우에는 아직 그 항공 물류나 뭐 항공 정비 등 합의문 내용이 뭐 용역 중에 있고 또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그 가시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만과 또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에 비해서 이제 우성군의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나 개발 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또 가해지고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같이 이제 이주 대책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등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발표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과 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또 최근 대구시 군의군인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군의군에도 항공 물류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갈등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앞으로 2030년 개항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기관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차질없는 준비와 또 뭐 대구나 경북이나 군의 의성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동 합의문대로만 해야죠. 이건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다. 자, 이렇게 꼭 좀 우리 군수님 많이 좀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의성군 역시 이제 지방 소멸 우려와 또 인구 감소 큰 문제입니다.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인정이 됐는데요. 향후 의성군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방안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우리 농어촌 지역 뭐 아시는 같이 청년층 인구 유출도 노령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활력도 떨어지고 또 성장 동력도 이렇게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이 이러한 농촌 인구 구조를 또 이렇게 건전화하고 지방 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우리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추진한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단순한 그런 뭐 일자리만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는 들어와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이웃 사촌 시범 마을 사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거주할 거주 공간이나 그리고 문화, 복지, 의료, 교육, 뭐 환경 등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또 결혼도 하고 애 키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이제 지난해 말까지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혼부부 등을 위한 145 주거단지라든가 또는 행복 플랫폼 또 도시 재생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청년들의 그 유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창업해서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 의성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그 지원도 아울러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이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이제
그 안개 중심으로 서부 지역 했습니다만은 의성군 전역으로도 확대해서 우리 농촌 혁신 성장 모델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전국에서도 그 초밀 위험이 있는 시군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뭐 지역 소멸 문제, 뭐 인구 늘리기 문제, 이게 어디 뭐 의성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경북 전체 어떻게 보면 수도권 빼고는 다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네, 그렇습니다. 좀 뭔가 좀 획기적인 국가 차원에서 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여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의성군은 정부가 이 지방 소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에 이제 직접 지원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건데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0억 원 그리고 올해는 210억 원이나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기금을.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 재원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네,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9곳을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제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성군에 이제 지난해 우리 공모에서 이 내용은 이제 청년 정책, 그동안에 의성군이 이제 열심히 추진했던 청년 정책을 또 보다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그 성장 동력 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산업 이런 분야에 이제 기반, 특히 이런 근로 주거 문화센터라든가 또 이게 청년의 복합 그 문화센터 그리고 로컬 푸드 가공센터나 은퇴자 주택 또 공동체 공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11개 분야 사업에 우리가 투자 계획을 해서 뭐 1등급으로 많이 받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이 몇 개 투자 사업에 또 뭐 한두에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될 그런 사람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 산업하고 또 성장 산업의 조화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 주거, 뭐, 이런 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 올려서 그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또 여건 마련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 소멸 기금은 따라서 이렇게 지역 특색과 그 성장 모델에 맞게 한 10년 정도의 중장기 이런 계획과 모델을 만들고 또 실현 가능한 세부 실천 계획 또 이를 추진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 정부는 뭐 단순히 그냥 지방 그 정부가 수립한 그런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이 차등화 지원하는 게 그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같이 다양한 사업 발굴과 또 컨설팅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도 같은 그런 광역 단체도 우리 기초 단체와 협업해서 지역별로 권역별 특화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 소멸 문제 해소에 근본 대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역의 바이오 산업 하면은 안동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군수님. 근데 의성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에 집중하실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생명과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은 뭐 식물이나 의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가 이제 사업이 중요한데요. 의성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 중심의 이런 그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지역이 우리가 역동적 가지고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2015년부터 계획해서 2010년부터는 경상북도 영남대학교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 바이오 산업의 원천 소재인 그 세포 배양 배지, 그러니까 세포 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의성군이 많이 이제 특화된 그런 이런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미래에 먹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이게 뭐 1, 2월쯤 되겠습니다만은 세포 배양 산업 지원 센터가 준공돼서 운영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이러한 바이오 관련 입주 기업을 위해서 공용 연구 장비라든가 또 기술 혁신 또 개발 또 지원 등 여러 가지 입주부를 위한 그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국책 그 과제 공모도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는 약 한 7만 평 이상 되는 그 바이오밸리 산업 단지를 차질없이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약 한 80%의 부지도 매입돼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지방 소멸 기금을 통해서 바이오 전문 인력
위한 그 근로자와 또 연구원들의 숙소도 함께 지금 한 100억 들어서 지금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배양육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제가 이렇게 완화돼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규제 자유 특구도 이렇게 제안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하면 이제 세포 배양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성 안동 뭐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요. 뭐 서로 좀 상생했으면 좋겠네요. 이 바이오 산업이. 뭐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뭐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원래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가고요. 서로 배려하고 또 성김으로 또 행복한 의성을 건설합시다. 모두 힘내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김주수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앞으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이 지금 업무보고에 담긴 일종의 교육개혁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학교 현장에 굉장한 파급을 미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노동개혁하겠다, 연금개혁하겠다, 그리고 교육개혁하겠다. 네. 이 교육개혁, 목표, 방향 뭐 이런 얘기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자, 교육개혁에 지향점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지금 업무보고 보도 자료를 좀 이렇게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예. 이 교육개혁을 왜 하는지, 목표가 뭔지,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찬찬히 보니까 여기는 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위한 개혁 의지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매뉴얼 이런 것만 눈에 띄고 진짜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념과 철학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이제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혁의 필연성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목을 잠깐만 이제 인용을 하면은요. 급격한 기술 진보, 코로나19,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개혁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난제를 지금 열거를 하는데요.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기술 경쟁 심화, 산업 구조 변화. 근데 맞는 말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개혁의 이념이나 철학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건 단지 그냥 뭔가 지금 현상에 대한 여건을 얘기하고 뭔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혁의 당위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난제 세 가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은 맞죠. 이게 없는 얘기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게 안 보인다는 말씀 같네요. 보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게 없다. 그런 느낌. 개혁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밝혔자 3대 개혁 중에 하나 교육개혁인데 교육개혁이라면 뭔가 좀 더 새로운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교육개혁을 하려면요. 이 교육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현재 교육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뭔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지 이 큰 빅픽처 아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는 5년 동안 뭘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여건만 지금 나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주호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좀 문제는 교육개혁이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이런 발표가 실제로 어떤 의지가 있고 실행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게 조금 의문시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보수 정부는 항상 교육을 얘기하면서 경쟁 강화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이러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라든가 이번 정부에서도 항상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더 경쟁시키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미 이주호 장관이 10년 전에 교육기술과학부 장관 할 때 고교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 장본인이거든요. 예.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교수님께서. 예. 네, 현 정부도 지금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정작 반도체 학과를 수도권에 다 개설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이게 중앙 집중화를 조장하는 일이지 어떻게 지방시대를 여는 거냐 이런 반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방향과 의지가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 그 장본인인 이주호 장관. 자, 이 무한 경쟁 체제 여기에 이제 고교 학점제 이것도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인가요? 이게 사실은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학생에게 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그런 수업을 제공을 할 의무가 있고 평가 체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고 이미 시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시행할지 앞으로 제대로 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한때는 유보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교육 현장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이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더 분명한 정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상준 교수님께서 보고용 개혁 의지만 보인다. 관료적 매뉴얼만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네요. 지금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러닝메이트제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근데 대구 교육감이죠. 그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찬성한다 그러네요. 러닝메이트제.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함께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러닝메이트가 꾸려지거나 또는 우리가 학생회장 할 때 정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하면서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거나 이러는데 이거는 어떤 상하 관계에 있는 유사한 권력을 가진 또는 유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지자체장하고 교육감은 권한과 역할이 완전히 상이하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그럼요. 교육감은 교육 자체를 실현하는 대표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러닝메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자체장이 속한 정당에서 공천할 때 같이 끼어들어가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정치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이.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육 자치라는 말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좀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 러닝메이트 도입을 위한 목적이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한 억지예요. 억지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상 자체가 행정이 교육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정이 교육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육이 행정의 하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지금 어차피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거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 그런 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전국에 이제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교육감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왜 이렇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아무래도 그 지방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 자치에 투여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예산이.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현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한꺼번에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행정부 아래에 둬서 종속관계에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교육청을. 네네.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 혹시 이런 의도는 없나요? 왜 그 교육감들 후보들 중에 보수 교육감들이 많이 난립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훨씬 더 그렇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로 좀 이렇게 교통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거는 경북의 좀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북만 그런가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진보 교육감들도 많이 난립하고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진보 교육감이 난립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고, 예. 네. 워낙 그 세가 약한 데다가 원래 교육의 지형 자체도 보수적인 그 지형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진보가 난립을 하면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렇군요. 원래 보수 교육감들이 많은 게 사실이군요. 현실이군요. 그럼요. 교육 지형 자체가 보수적인 게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수 후보 한 명 딱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뭐 동의는 안 하시는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준비하신 게 많은데 이거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가는 걸로 하고, 내용은 오늘 전해 주시 못한 내용은 오늘 결론 말씀 한 1분 정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개혁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잘 설득을 할 수 있어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 얘기를 외치면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얘기는 거의 다 이제 폐기 처분해버리고 지금 대통령이 주문하는 대로 그것도 뭐 교육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다 받아 적어서 지금 교육개혁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호응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제 경험이자 교육적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교사도 학생도 모두 도구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교육개혁은 저는 동의할 수도 없고 아마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구체적으로 안상준 교수와 검토를 해봐야 될 함께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